안녕하세요, 딥핑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주 조금 특별한 강의로 찾아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Wow. 여러분도 혹시 자유형식 자소서 작성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자유형식 자소서를 작성하려고 이제 지원을 앞두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마 요 옆에 친구처럼 진땀을 흘리면서 고민하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그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다 보면요. 이제 아직 주요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강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의 공고가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공고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마지막에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을 해주세요. 아니면 자유 형식으로 자소서를 제출해주세요. 라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처럼 옆에 이미지처럼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국문이나 아니면 영문으로 제출해달라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 온라인 입사 지원을 활용해달라 라고 하는데 결국 들어가서 클릭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자소서를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올리셔야 돼요. 근데 말이 좋아 자유롭게지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굉장히 큰 물음표가 뜨실 거예요. 특히 대기업 채용 공고를 지원했던 분들은 아마 이제 대기업에서 이력서 입력해야 되는 항목도 다 사이트에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자소서 문항 또한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묻는 문항에 맞게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 문항을 내가 어떤 문항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막막함을 느끼고 어려워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학생들로부터 이런 자유형식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라는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게 막막함을 느껴서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알아보기 전에 왜 이렇게 자유 형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하라고 할까? 그 이유를 좀 알아봅시다. 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막 채용을 시작하는 기업,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소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들은 이제 막 인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자소서 문항이 정해지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달라라고 이렇게 채용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어떤 대기업은요, 자소서 문항이 8개까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한 5개, 6개까지 적다 포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자소서 문항이 많거나 어려우면 여러분들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만큼 그냥 자유롭게 써서 제출해라 라는 의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자소서 문항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너의 이력을 좀 많이 볼 거야, 이런 의도로 자소서 문항은 자유롭게 작성을 하고 대신에 이력을 좀 꼼꼼하게 작성해줘,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의 형식보다는 그냥 어떤 내용을 써왔는지 내용 위주로 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과 형식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형식부터 기획을 해봐라 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창의성이 중요한 업계나 직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고 대행사라든지 어떤 일정 특정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파악해야 되는 직군들은 그런 기획력이나 그런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까지 좀 평가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은 밑에 보면 포트폴리오를 같이 제출해달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도 된다, 아니면 제출해달라는 기업들은 형식까지도 좀 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자유 형식으로 이력서나 자소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도를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이게 좀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저는 이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채용 담당자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할까? 이 고민에 답이 있다는 것을요. 자, 그러면 채용 담당자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저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크게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면접 코칭을 좀 해드리면서도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기업이 아니면 채용 담당자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뭐냐면 첫 번째, 기업에 대한 거예요. 우리 기업에 왜 지원했을까? 그래서 우리 기업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기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무 역량입니다. 어떤 직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꼭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도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 조직이 혹시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랑 함께 할 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어떤 특성이나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저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자소서 문항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업을 어떻게 알았고 왜 여기에 지원하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첫 번째, 지원 동기로 답을 해줘야겠죠. 내가 어떤 이유와 어떤 의도로 이 기업에 지원했는지 그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나의 직무 역량이나 경험을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기업에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라는 나의 인성적인 측면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성장 배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진 가치관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난 성격의 장단점을 보여주고 싶어. 아니면 나는 협력이나 팀워크와 관련된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라는 팀워크를 좀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번은 사실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을 문항으로 잘 구성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원 동기와 인성과 관련된 문항 그리고 직무 역량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보여주면 되겠구나 라는 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형식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드실 텐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예시 사진을 좀 첨부해 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소과목, 대기업 자소서 작성하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소제목부터 내용을 구성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건 아마 가장 많이 작성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자사 양식을 첨부해 놓았다면 그 자사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사 형식에서 여러분들 글자 포인트를 11포인트로 맞춰놨는데 여러분들 임의로 12포인트, 13포인트로 늘리시면 사실 그 모양이 그닥 보기에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사 양식이 있다면 그 규격을 그대로 따라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보수적인 기업들은 너무 튀게 작성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작성하는 양식, 옆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면서도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는 양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성이나 좀 기획력을 보려는 직군들이나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라든지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같이 첨부해서 텍스트와 사진을 통해서 전달력을 더 높이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옆에 오른쪽에 본인이 뭐 마케팅 공모전에 나갔던 경험을 썼다라고 하면 그 마케팅 공모전에 나갔을 때 활동했던 이미지나 사진이 있다면 옆에 같이 첨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자가 이런 활동들을 실제로 했구나 라고 하면서 경험의 객관성이나 사실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또 여러분들 글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신의 컨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나는 조금 열정, 뭐 도전정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컬러를 뭐 레드로 맞췄다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부각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는 밈이나 트렌드를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봐도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게 보여질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유형식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 인턴에 합격했던 자소서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구성을 해서 작성을 실제로 제출했고 합격까지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입니다. 자, 이 채용은요, 스타트업에서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는 채용 공고였어요. 그래서 자소서 양식이 따로 없었고 자유롭게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한 장, 자소서 한 장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서 제출했던 자소서였고요. 그 첫 번째 문항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문항부터 꼭 보시면 알겠지만 채용의 목적은 체험이지만 업무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는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인턴인 게 느껴지죠. 그러한 의도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형 인턴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첫 문장으로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부터 좀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좀 사업을 해봤던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서비스로 그리고 제품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나 봐요. 그러한 점에서 이 기업의 땡땡땡 서비스는 3050 여성들이 편하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진 기업이었나 봅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들었고 이러한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사 후 포부가 좀 드러나죠. 그래서 본인도 어떠한 불편함을 느꼈고 내가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기획을 해본 적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이러한 노력을 이 기업에서 쏟고 싶다. 그러면서 본인의 입사 후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직무 역량을 가져왔는데요. 말 그대로 직무 역량이 되고요. 말 그대로 직무 역량을 딱 단어로 제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감적적으로 제시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자유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자유롭게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운영 감각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이 채용 자체가 인턴을 채용하는 거였고 직무 내용이 그냥 브랜드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역량을 좀 강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운영 감각을 키워왔다라고 하면서 브랜드를 서포트할 수 있는 본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좀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상품을 기획했던 과정들을 어필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창업까지 이뤄냈던 경험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써주고 있죠. 그래서 꼭 역량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유형식 자소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마음껏 뽐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작성해서 내가 쌓아온 노하우로 기업이 성장하는데 제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직무 역량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는 성장 과정을 가져왔는데요. 이 친구는 좀 협업의 역량을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소제목부터 보면 알겠지만 협업이라는 여정, 성공이라는 도착지.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를 키워내는 것, 혼자 이룰 수 없는 목표다. 함께 이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쪽은 젤네일 브랜드를 제안했고 한쪽에서는 가구회사 쇼룸을 해보자 라고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등 경험 작성하실 때요. 너무 특정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는 무조건 나쁘고 나는 좋아 라는 이런 태도를 별로 조직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갈등 문항을 작성하실 때는 타인을 너무 나쁜 사람, 소위 말해서 빌런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특정인을 나쁘게 묘사하기보다는 그냥 의견이 어떻게 갈렸고 대치가 발생했는지만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성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지 마시고 갈등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갈렸는지 어떻게 의견이 갈렸는지만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들을 했겠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을 잘 해결했겠죠. 그래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내가고 마지막에 핵심 센텐스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협업이란 노력은 함께 더 나은 결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여정이다. 그래서 난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네 회사에서도 이 협업의 여정을 거쳐서 땡땡땡 프로젝트가 성공하는데 그 성공이라는 여양지에 도착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좀 있어 보이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세 문항만 작성하셔도 여러분들 자소서를 굉장히 알차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문항이 꼭 4개, 5개 된다라고 양이 많아지거나 뭔가 열심히 썼다라는 느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 문항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소서를 기획하고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포트폴리오 예시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포트폴리오는 제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조금 트렌드라든지 디자인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컨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미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시 또한 여러분들 이미지와 카피라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첫 페이지부터 좀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에서 본인의 컨셉이나 강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카피라이트를 사용하셔서 첫 페이지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시선이 확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포트폴리오 첫 페이지를 작성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가져온 예시는 성장 과정인데 성장 과정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장 과정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여러분들 카피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해서 꼭 텍스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 대한 전달력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항에도 이렇게 책같이 약간 구성을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약간 소주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 떡잎부터 다른 기획자, 그 다음에 행복을 디자인하다라고 하면서 조금 읽고 싶어지는 소제목까지 딱 제시를 해서 이 친구는 뭐지? 라는 이런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꼭 한글 문서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양식에만 틀에 갖춰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자유 형식으로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예시는 무엇이며 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미지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좀 감을 잡으신 다음에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항은 사실 여러분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4개, 5개 작성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유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자유 형식이란 자소서를 처음 작성해봐서 막막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제가 작성했던 스타일을 따라서 작성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난 좀 더 어필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추가해가면서 또 그 형식을 워드나 한글 파일에서 포트폴리오까지 바꿔가면서도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뽐낼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해 보길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합격 자소서가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자소서들도 좀 첨부해 보면서 내용마저도 알차게 작성하시는 우리 깃둥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안녕.